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네, 어제 좋은 소식이 들렸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트럼프에 의해서 미국에 체포되어 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 공산당과 같은 이제 독재 국가로서 중국 공산당의 남미 거점 기지였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마약을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그 마약을 미국으로 유통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마약에 중독되게 만들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에서 부정선거를 만들고 계획했고 부정선거로 단성된 차베스와 마두로가 30년 가까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면서 그 잘 살던 베네수엘라, 가스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를 하루아침에 빚더미로 만들고 아주 못사는 거지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범죄자를 끌고 간 거고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마약을 소통하기 위해서 마두로를 체포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고,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부정선거 문제가 큰데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처럼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러셀 커크의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 읽어보겠습니다. 9장 권력.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액튼경의 이 말보다 더 널리 인용되는 정치 경구는 없다. 그러나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 등 모든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는 장벽은 오늘날 거의 전 세계에서 실질적 저항도 받지 않은 채 실제적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질서와 정의 그리고 자유를 보존하려 애쓰는 보수주의자는 액튼경의 진술에 담긴 진실을 환기시키고 노예제 사회가 아닌 자유로운 사회가 유지되도록 자해적 권력을 끊임없이 견제하려 최선을 다한다. 미국의 독립전쟁은 각 식민지에 오래전부터 주어진 권력을 영국 의회가 찬탈해가지 못하게끔 식민지 거주자들이 저항한 결과였다. 정치학 이론에 기여한 미국인들의 주요 논문들이 집대성된 연방주의자 논집에는 권력을 반드시 견제하고 제한하며 유보하고 균형을 이뤄 유지해야 한다는 확신이 곳곳에 스며 있다. 연방 헌법은 본질적으로 정치 권력, 연방정부 권력과 주정부의 권력, 정치 권력과 일반 시민의 힘,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권력을 견제하고 상호 균형을 맞추려는 도구다. 존 애덤스나 제임스 매디슨 등 미국 정치가들이 밝힌 권력이라는 문제의 실천적 이해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제도들에 분명히 남아있다. 정치적으로 말해 권력은 동료 시민이나 이웃의 의지와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이 어떠한 견제도 없이 시민 의지를 지배하는 국가의 정치는 군주정체, 귀족정체, 민주정체 등 그 무엇으로 불리건 전제정치에 속한다. 모든 이가 자신에게 권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회는 무정부 상태의 혼란에 빠지고 이런 혼란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이 혼란을 견뎌내긴 힘들 뿐 아니라 누군가는 그들의 이웃보다 더 강하고 더 영리하다는 사실을 피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런 혼란의 끝에는 대단히 적은 수에게 권력이 독점되는 과두제나 폭정이 등장한다.
보수주의자는 무정부 상태의 혼란이나 폭정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정치 권력을 제한하고 그 균형을 잡으려 노력한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든 인간들은 일시적이나마 아주 멋진 혜택을 누리고자 정치 권력에 대한 제한을 무시하고 싶어 한다. 권력을 손에 넣은 급진주의자들은 권력이 곧 선을 행하는 물리력이라고 여기는 특성이 있다. 프랑스와 러시아의 혁명가들은 권력에 가해졌던 오래된 제약을 자유의 이름으로 철폐했지만 권력 자체를 철폐하지는 못했다. 권력은 언제나 누군가의 통제를 받기 마련이다. 18세기 말의 프랑스, 그리고 20세기 초의 러시아에서 혁명가들은 구체제가 압제적 권력을 휘둘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두 나라의 혁명가들은 이전의 군주제가 감히 훼손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권력 변제 장치를 없애버렸고, 새 주인인 급진파들의 소나기에 들어간 권력은 몇 배나 더 폭압적이게 변해버렸다. 권력욕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있고, 어떤 이들에겐 지나치게 우짜란 욕망이 되어버린다. 권력욕은 그 어떤 열정보다 더 강력하다. 마르크시즘은 사회에서 경제적 동기의 중요성을 과장해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대부분의 인간은 물질적 소유를 진심으로 갈망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부보다 권력을 더 희구한다. 이렇듯 부를 획득하려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부가 종종 권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보수주의자는 인간의 본성에 산악이 뒤섞여 있고, 그래서 때로는 대단히 고매한 일도 해내지만 한편으론 늘 결점이 있는 존재라고 본다. 때문에 그는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갈증이 결코 해소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잘 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또 거의 평등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인간은 언제나 권력을 추구한다. 그러한 불편한 사실을 수용하는 보수주의자는 윤리적 가르침과 훌륭한 법으로 이러한 권력욕을 제한하려 든다. 재산은 모든 악의 뿌리이므로 사유재산제가 철폐되면 인류는 행복해진다고 어떤 급진적 개혁가들은 강변했다. 특권이야말로 인간에게 저질러지는 모든 잔악행위의 근원이니 사회적 특권이 철폐되면 인류는 시기와 부당한 야망에서 해방된다고 선언한 급진적 개혁가들도 있다. 이런 개념들은 지난 150년간의 자유주의적 시대를 지배했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그 신념들은 틀렸다. 파렴치한들이 재산을 획득하려 했던 이유는 대개 그것이 제공하는 권력 때문이지 재산 그 자체 때문은 아니었다. 그들이 특권을 추구했던 더 큰 이유는 단순한 화려함이나 허식이 아닌 오히려 그 안에 숨어있는 권력 때문이었다. 만약 서구 문명의 특징이었던 재산과 특권, 그리고 근면성실해야 할 과거의 모든 동기와 이유들이 내일 당장 없어진다 해도 인간들 사이에선 여전히 격렬한 대립이 계속될 것이다. 아니, 오히려 더 격렬해진 가능성이 있다. 재산과 특권이 사라진 상태에서 권력만이 인간의 야망을 충족시킬 유일한 수단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그것을 더욱 격렬하고 무자비하게 추구할 테니 말이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하지만 권력 자체를 없애는 데 성공한 이는 지금껏 아무도 없었다. 열정과 마찬가지로 권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순히 그 형태만 바꿀 뿐이다. 그 끔찍한 소설 1984에서 조지 오웰은 우리보다 한 세대 떨어진 이유를 묘사하며 더 강하고 더 능력 있는 이들을 만족시킬 유일한 방법은
권력의 소유임을 묘사했다. 종교는 사라졌다. 옛 의미에서의 특권도 마찬가지이다. 사유재산이 사라졌고 인문 교양이 사라졌다. 가족의 삶은 물론 예술, 철학, 소박한 만족 역시 모두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권력을 추구하는 욕망만큼은 성공에 대한 유일한 그리고 지독한 동기로 남아있다. 다른 이들의 얼굴을 영원히 짓밟을 수 있다는 느낌은 이런 사회에서 여전히 쾌락을 주는 단 하나의 감각이기 때문이다. 그 감각을 너무나 철저하게 즐긴 나머지 이 사회의 주인들은 그것이 앞서 사라진 모든 것을 충분히 보상해주고도 남는다고 여긴다. 이는 악마적 충동의 승리이자 자만심에 무릎을 꿇은 모습이다. 또한 기독교적 가르침이 언제나 억누르려 애써왔던 동료 인간을 지배하려는 의지가 제멋대로 풀려버린 모습이기도 하다. 오웰의 묘사가 터무니없지만은 않다. 이런 매우 불쾌한 체제의 구현은 지난 40년간 세계의 상당 지역에서 목도되어 왔다. 사회주의자인 어느 영국 하원 의원은 폴란드를 방문하고 돌아와 최근 선언했다. 사회주의 체제의 지배를 받는 폴란드에서 오웰의 환상이 문자 그대로 실현된 사실을 목격했다고 말이다. 권력에 대한 오랜 견제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과거의 모든 동기와 함께 전부 제거됐다. 그 결과 18세기의 가장 독재적인 정부조차 그 옆에서는 부드럽고 자유주의적으로 보일 만한 사회가 탄생했다. 공산주의자들이 외쳤던 모든 인도주의적 구호들은 벌거벗은 권력의 저울에서 아무런 무게도 갖지 못했다. 미국인들처럼 오랫동안 습관적이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 익숙해진, 그래서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거의 잊고 지내는 사람들은 권력과 관련된 소름 끼치는 문제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교조적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이 물려받은 모든 재앙을 선한 의지, 경제개혁, 자유주의적 구호들이 극복하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국가적 관습과 건전한 헌정체제 덕에 일부 광신자들의 권력 추구에 따르는 보다 극단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많은 미국인들은 그런 주장을 별다른 질문 없이 수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의 외교 정책은 그저 경제적 관대함으로 퇴보하는 경향을 띈다. 저개발국들에게는 끊임없이 물질적 지원을 하거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에겐 기술적 지원과 함께 당신들이 미국의 생활 수준에 도달하려고 사력을 다한다면 국내 의무질서나 국가 간의 적대감은 사라지고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선의의 충고나 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다른 나라에 제공한 물질적 지원이 상당한 효과를 거둔 예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단순한 경제개혁 그 자체로 각국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견해는 권력이라는 오래된 문제 전반을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는 조만간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를지 모른다. 경제적 이득은 대개 국가 혹은 정치가들의 주요한 욕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명성, 영광, 특히 권력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동기다. 어느 정도 번영한 국가들조차도 상당한 정도의 권력만 쥘 수 있다면 적지 않은 번영을 기꺼이 희생하려 든다. 그래서 히틀러는 독일인들에게 버터 대신 총을 들자고 권하는 데 성공했었다. 반면 빈곤 속으로 깊이 추락한 국가들도 물질적 조건을 항구적이고 의미 있게 개선할 가능성이 유연해지면 그 피곤한 투쟁을 기꺼이 포기하고 자극적인 권력 추구로만 나아간다. 이 점에서 소련은 미국보다 똑똑했다.
비록 공산주의자들은 병증법적 유물론과 물질적 풍요를 대중에게 공표했지만 현실에서 소련의 지도자들은 언제나 권력의 무자비한 게임에 몰두해왔다. 그들의 욕망은 보편적 번영이 아닌 지배였고 그들은 인간을 통제하려는 이 오래된 욕구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미국은 러시아보다 10배나 더 많은 경제 지원을 저개발 국가들에게 약속하고 실제로는 러시아보다 100배나 더 지킨다. 그러나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공산주의의 음모에 맞서 싸우는 경쟁에서 미국은 눈에 띌 만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러시아인들은 권력 게임을 했고 미국은 순박하게 러시아 사람들이 가르치는 물질주의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저개발국의 정력적인 이들은 부를 향한 욕구보다 권력을 향한 욕구가 더 강했다. 그리고 소련은 미국인들이 간과한 인간 본성의 심금을 울렸다. 그러나 반성하는 보수주의자는 미국이 소련의 성공적인 음모를 흉내내면서 똑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권하지 않는다. 권력욕에 파렴치한 진작이 국익을 도모하는 정당한 전술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인간이 아주 오래전부터 가져온 성향을 외교와 국내 정책이 고려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인간은 명성, 영예, 권력을 갈구한다는 점을 충분히 소용하고 그러한 갈망을 정의, 질서, 자유의 길로 인도하려 노력해야 한다. 적절히 보호, 견제, 활용되는 권력은 모든 개선을 이뤄내는 수단이다. 권력이 활용되는 동기와 그것의 남용을 견제하는 제도에 달려 있을 뿐, 권력 그 자체는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이지 않다. 오직 물질적 욕구만 가졌으리라 상정하며 다른 국가들을 대하는 태도는 그들을 대단히 모욕하는 행위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기와 상황이라 해도 그들은 미국의 주제넘음에 앙심을 품게 되고 미국의 지원을 활용해 자신들만의 권력 게임이나 벌일지 모른다. 정당하게 견제되고 균형 잡힌 권력은 존중과 칭찬을 받지만 파렴치하고 곱비 풀린 권력은 두려움을 낳거나 부러움을 산다. 그러나 방치된 권력은 경멸만 받을 뿐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성찰들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믿는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권력의 속성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통제해야 한다. 인간은 선한 존재로 태어나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에는 선과 악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선이 지배적인 경우는 대개 경쟁, 습관, 공정한 법률에 준수라는 미덕이 지켜질 때다. 설사 아무리 인도주의적 이유 때문이라 해도 만약 과거의 품위와 관습이나 법률들이 한꺼번에 사라진다면 선이 악을 아슬아슬하게 누르며 유지해오던 선과 악의 균형을 뒤집어질지도 모른다. 더불어 권력을 향한 오래된 욕망도 곱비가 풀려 과거의 타락을 다시금 재현하게 된다. 헌정체제의 제약, 각 주의 권리들, 지역별 자치정부, 행정권력의 견제, 엄격한 법 해석 등 권력의 견제나 균형을 위한 이 모든 도구들은 종종 짜증스러울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져 보인다. 특히나 요즘처럼 급속도로 빠른 경제 성장의 시기엔 더욱 그렇다. 그래서 교조적 자유주의자들은 개혁을 가로막는 그 장벽을 모두 휩쓸어 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짜증스러울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지기로는 인간의 본성 또한 매 한 가지다. 지난 300년간 우리에게 질서, 정의, 자유를 부여해온
관례와 헌법 조항들 모두가 무시된다면 모든 종류의 불쾌한 문제들, 교제적 자유주의자들이 거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 사이에서 튀어오르게 된다. 거대 노동조합의 책임을 정하는 문제, 거대 기업의 책임을 정하는 문제, 어떤 단일한 인간 지성의 오류와 대규모 계획을 조화시키는 문제 등은 물론 그와 유사한 수많은 난제들이 인간의 권력욕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런 난제들은 또한 보수주의적 원칙, 즉 전체적으로 복잡한 시민사회 질서를 위태롭게 만들지 모르는 수단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아무 일도 안 하는 편이 낫다는 원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질서, 정의, 그리고 자유는 자연의 산물이 아니다. 그와 정반대로 그것들은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인위적이고 섬세한 도구이며 수많은 세대의 경험을 통해 인류가 천천히 고통스럽게 발전시켜 왔다. 고대 시대 때부터 채워져 있던 권력의 족쇄들을 모두 풀어주면 질서, 정의, 자유는 유지되기 힘들다. 세계를 단번에 새롭게 만들 만한 힘을 바로 곁에 두고도 사용하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권력의 족쇄가 풀어버리면 그것의 균형을 자유사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시 회복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워진다. 네,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 9장 권력을 읽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10장 읽을 차례입니다. 그럼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주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